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8%에서 2.7%로 올려잡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8주 만에 전주 대비 상승했습니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의 하락세는 지속됐지만 나머지 지역의 상승세가 반등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거주자들이 아파트 수준으로 관리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설 전망입니다. 그동안 관리비 산정 근거가 불분명해 임대료 규제를 피하는 꼼수 인상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뉴스 기사 속보로 올라온 게 뭐가 있나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 쌀값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난해 쌀값이 무섭게 올라서 지금 역대 최고로 그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산지에서 쌀값이 오르면 결국 우리 소비자들의 물가도 더 오르게 되는 거겠죠. 우리의 주식 쌀값도 오르고요. 또 자동차 타시는 분들 걱정 많으시죠.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집값도 여전히 오르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내 지갑 그리고 내 통장에 있는 금액은 그대로라면 더 고민이 되시겠죠.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 재테크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하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따뜻한 봄 주말을 기다리게 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SM도시연구소 송성문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찬 정보 아주 꽉 채워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말 기온은 정말 따뜻해서 봄나들이 가기, 봄꽃 구경하기 좋은 날씨인데 미세먼지가 주말 내내 좀 기승을 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꼭 마스크 한 장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음속이 이렇게 미세먼지 가득 낀 것처럼 답답하다 하신다면 그 부동산 고민은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시청자분 고민 상담 문자 상담부터 좀 시작해 볼 텐데요. 뒷번호 0277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부부 직장이 동탄과 가락시장이라서 동탄역 롯데캐슬과 또 시범 운암 퍼스트빌 33평형을 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고민이 되는데 둘 중 선택한다면 어떤 것을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내 집 마련 고민 요즘 하시는 분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 많으시거든요. 도움 주세요, 대표님. 네, 동탄하고 직장이 그 가락시장 송파 쪽인데 동탄 쪽에서 집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장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부부간에 좀 한쪽은 힘든 고생을 또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동탄 쪽을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동탄 지금 핫하죠. 지금 동탄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굉장히 핫합니다. 가격대도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고. 주거 여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 벨트 이런 것들하고 지금 연계가 되다 보니까 수요 일단 어떤 고정 수요가 좀 굉장히 계속 창출이 되고 있고 또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다 또 GTX까지 개통이 됨으로써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 서울하고 이렇게 견져봤을 때 동탄역 인근에 어떤
직장에 있는 분들은 이쪽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질문 주신 거는 뭐 바로 초역세권에 있는 롯데캐슬하고 동탄역 바로 옆에 있는 시범 운암 버스 비라 아파트를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비슷한 입지에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어떤 선택의 여지라기보다는 어떤 거를 내 여건에 맞는 거 선택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동탄 지역 아파트를 좀 놓고 보면 우리가 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죠. 동탄 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금 어떤 식의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 사실은 굉장히 뭐 기대감도 GTX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향 곡선을 그리다가 22년 말 23년 초 같은 하락 구간을 좀 맞이했죠. 맞이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반등하고 지금 이런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등하는 양상은 24년도 뭐 GTX 개통이라든가 이런 어떤 호재를 가장 크게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했었는데 최근에 2차 상승을 하고 있죠. 2차 상승의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지금 비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으로 뭐 이거에 대한 풍선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캐슬이나 뭐 이쪽 시범단지 뭐 우포한이라고 하죠. 우남 뭐 포스코 여기 한화 이런 대표적인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 이런 단지들이 한 2, 3억대 지금 최근 연말서부터 지금 상반기까지 상승을 한 이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어떤 풍선 효과에 의한 상승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풍선 효과가 좀 영향을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은 뭐가 있냐면 나중에 규제 지역으로 만약에 묶이게 된다 그러면 다른 서울과 인근 경기도권의 규제 지역과 비슷한 여건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급등할 상황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그때 가서는 조금 상승폭이 적거나 아니면 조금 둔해질 수 있는 약보합 형태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동탄 지역에서 선택을 할 때는 물론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이런 역 주변에 롯데캐슬이라든가 우포한 이 지역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선택은 여건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꼭 여기 거주를 해야 되냐 이제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저는 그 거주를 안 하셔도 되고 서울 쪽에 거주를 하셔도 된다라고 하면 좀 서울 쪽에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동탄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송파 같은데 지금 송파 직장이라면서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송파도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정도 금액대라면 지금 롯데캐슬이 지금 한 19억 정도 가거든요. 상승해서 15, 16억 정도 하던 게 19억 정도까지도 갔는데 예, 지금 그렇게 봤을 때는 송파 쪽에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제가 좀 추천을 드리면 이 거여역 근처에 지금 뭐 이편한 세상이라든가 또 롯데캐슬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거여 뉴타운 준신축이죠. 입주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그 정도 가격선에 뭐 20억 전후에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노려볼 만한 아주 기대되는 곳이다. 왜냐하면 거여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뭐 가락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직장 근처로 또 본다 그러면 이쪽에 또 문정동에 뭐 삼성 레미안 뭐 이런 도 시장 가락시장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구축이긴 하지만 단지 규모도 크고 금액대도 맞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 거주가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굳이 동탄역보다는 이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는 만약에 동탄에 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상황이 든다면 매수 그냥 보수적으로 봤을 땐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그 지역에서 좀 전세 거주를 하시고요. 서울에 중심 지역에 좀 재개발 투자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여동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여마천 뉴타운 이런 지역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지금 뭐 마천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마천 3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데 4구역에 이제 관리처분이 됐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투자 금액은 나쁘지 않은 지금 예산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탄에 거주해야 된다면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아니면 서울 중심에 있는 용산이라든가 뭐 광진구에 있는 어떤 신규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이런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실거주를 서울에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기존 아파트
거여과천동에 있는 이런 롯데캐슬이라든가 뭐 문정도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도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새로운 방안을 하나 더 얹어주셨거든요. 꼭 거주와 투자를 같이 할 거냐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번 던져주셨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투자는 서울 쪽으로 계획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첨언 드렸습니다. 자, 그 투자 계획에 관심 있으시다면 언제든 다시 한번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그 성동구 상황심리역 그 부근에 네. 무학초등학교 그쪽으로 빌라 하나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이쪽 쪽이 뭐 재개발 얘기는 뭐 꾸준히 있었던 지역인데 네. 뭐 앞으로 좀 전망이 좀 어떨까 해서 한번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네. 거주는 안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럼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다 볼 수 네, 있을 투자 텐데. 목적으로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심리역 근처에 그 초등학교 인근에 이미 지금 다세대 주택을 보유한 상황이고 과연 이게 재개발이 진행이 될 거냐, 투자 가치가 있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 어쨌든 질문 주신 게 지금 상황심리역 근처에 있는 빌라 갖고 계시고 여기 지금 재개발하고 왕십역하고 이제 그 중간이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주민센터, 이동 주민센터 근처요. 주민센터 있는 곳이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고 지금 여기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보유는 한 3년 정도 보유했습니다. 3년 정도. 뭐 재개발 때문에 어떤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셨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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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때도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자, 그 궁금하신 거는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뭐 얘기는 있는데 좀 어떻게 변화가 어떻게 생길 것이냐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전에 구구역하고 같이 추진했다가 네. 무산됐거든요. 또 그쵸, 지금 또 새롭게 뭐 역세권 뭐 재개발 추진한다고 얘기가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떨까 해가지고 그런 게 궁금하네요. 맞아요. 거기 흐름이 좀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 지역에 지금 변화가 좀 많이 생겼어요. 뭐 아시겠지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렇게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성동구 쪽에 일단 왕십역 근처는요. 성동구의 그 교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왕십역 근처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성동구 개발의 마지막 키예요. 제가 보기에 성동구는요 아시겠지만 옥수동이라든가 뭐 금호동 지금 뭐 성수동 또 응봉동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정비 사업이 거의 막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성수동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성동구의 지금 왕십리권 이쪽 지역만 지금 아직 답보 상태에 있는 곳이 남아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앞으로 변화가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왕십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신호등이 우리가 지도에서 봐도 신호등이 4개 있죠. 뭐 2호선, 뭐 분당선이라든가 4개 노선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서울 중심에 성동구권에서 이렇게 교통 편리한 데가 없거든요. 이렇게 교통 여건이 좋은 데다가 여기에 GTX 들어오죠. 동북선 들어오죠. 이렇다 보니 이제 왕십리권이 굉장히 크게 팽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역 바로 붙어 여기 성동구청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네. 경찰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전하고 지금 앞으로 GTX 개통이라는데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이 주변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로 또 완전히 싹 바뀌어요. 그러면 이 업무 시설만 들어오고 역세권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주변에 정비 사업도 따라가거든요. 지금 서서히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입주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지금 흠잡을 데가 없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드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지금 보유하신 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무학초등학교 인근이라고 하시고 주민센터 인근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뭐 가칭 19역이라고 했고 요 아래쪽으로 뭐 9구역이 가칭 9구역이고요. 지금 최근에 여기 행당역 옆으로 해서 하왕 8구 행당 8구역이 또 진행된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선정이 됐죠. 이 지역들이 사실은 굉장히 노후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자, 보자고요. 정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단 노후도가 갖춰져야죠.
입지는 지금 말씀드려서 훌륭한 데고요. 노후도가 갖춰져 있는데 이 지역 자체가 노후도가 거의 한 80% 이상 돼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슬럼하고 주거 환경이 나쁘겠죠. 여기에 플러스 이렇게 노후도가 계속해서 나쁜 이유가 있어요. 이쪽 지역은 이 과소 필지 비율이라고 하죠. 적은 거 9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내가 혼자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는 이런 땅들이 과소 필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또 접도율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 6m 도로에 내가 접하고 있는 건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근데 여기 접도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 골목도 좁고 또 과소 필지가 많아서 새로 질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산적하다 보니까 여기는 노후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축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신축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그만 집들은 한 서너 개를 모여야 한 빌라를 짓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입지도 갖췄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주변에 어떤 그 자체적인 재개발 여건도 다 갖추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또 우리가 재개발해서 그런 자체적인 여건도 중요하지만 주변 시세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주변이 비싸야 되거든요. 그 내가 정비 사업을 하는데 내 주변에 뭐 국평 아파트 기준이 뭐 한 10억, 15억 간다 그러면 이게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반 분양이 나오더라도. 근데 성동구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아래쪽에 보시면 뭐 여기 행당 7구역이라든가 푸르지오 서밋 지금 들어온 데 있죠. 신축 같은 경우도 지금 28억, 29억, 거의 30억 정도로 가요. 그리고 지금 뭐 이 건너편에 지금 상황심리역 근처로 해가지고 왕십리 뉴타운 센트라스 있죠. 여기도 지금 한 25억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는 30억대 아파트가 국평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자리라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왕십리 역세권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양쪽의 역세권 사업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이 현재 행당 8구역 지금 진행되고 작년에 후보지 선정이 됐죠. 여기 뭐 9구역 뭐 이런 데하고 연계가 돼서 제가 봤을 때 시너지가 충분히 날 곳입니다. 그래서 30호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반대 뭐 주민 반대들이 많아서 자꾸 무산이 되잖아요. 여기 행당 8구역도 지금 4수만에 이번에 됐어요. 이 지역은 그리고 서울 지역에는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뭐 한남 1구역이라든가 한남 뉴타운에 저 노량진 뉴타운에 뭐 노량진 13구역이라든가 좋은 지역들은요. 반대 동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됐다 하면은 대박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도 그런 지역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고 어차피 노후되고 중심 지역은 개발 압력이 높아서요. 정비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긴 편안한 마음으로 좀 장투 개념을 갖고 계세요. 그럼 굉장히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그런 흐름들이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세권에 대한 어떤 계속해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좀 더 보유하고 계시면 좋은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한층 밝아지셨네요.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다. 계속해서 보유해도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에 대해 고민 있으시거나 또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되신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방금 우리 또 보유하셨던 그 부동산이 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역세권 재개발에 좀 관심 갖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지금 최근 들어서요. 여러분들은 정부의 어떤 그 세금 규제 이런 거에만 지금 정신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요. 지금 보이지 않는 굉장한 지금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대한 어떤 서울시의 보도자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역세권에 대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지만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 정말 저만 하는 꼭 찍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더더욱 드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 지역에 저만 하나 찍을 지역은 어딘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세미나 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시고 제 강의도 들으시고 또 질의응답도 하고 이러면서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1일 화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고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고 혹시나 이날 시간이 안 된다면 1대1 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세미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역세권 개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정부에서도 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규제를 계속 완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투자 시장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규제가 좀 완화가 되는지 그래서 어떤 지역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지 대표님 강의 시간에 짤막하게 좀 요약해서 전해주세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역세권에 대한 어떤 그 참 파격적인 보도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래서 제목도 지금 여기에 점 하나 찍어라.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 역세권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역세권이라는 얘기를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이 정비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세권 정비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세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에도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지난주에도 발표된 내용이 있었고 이번 주에도 또 이틀 전에 서울시의 보도자료가 또 있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에 나왔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3월 17일 날 지난주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역세권에 대해서 역세권 장기 전세라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 완화를 해준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요번에 나온 거 3월 25일 불과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서울시에서 다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역세권에 대한 복합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주에 나온 게 역세권 장기 전세에 대한 세부적인 혜택 선물이었다면 이번 주에 나온 거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일주일이 멀다 하고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굉장히 큰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정책이 바뀌는 거죠.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주 내용입니다. 그냥 대충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발표됐던 장기전세 주택 역세권 장기전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핵심은 기준 용적률을 30% 상회해 준다는 겁니다. 용적률을요, 기준 용적률에서 30% 상회해 준다는 건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왜? 내가 이 지역에 지을 수 있는 집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부담이 적어지고요.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고 두 번째는요.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에서 경계 200m라고 했는데 이런 교차지가 있다고 치면 이게 폭이 20m라고 가정을 해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변 200m 안을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역세권 사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이 사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도 굉장히 좀 파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절차 통합이라고 했는데 이건 역세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뭐 사전 검토 단계, 계획 검토 단계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이런 거를 다 통합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주에 나왔던 역세권 장기 전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번 주에 나온 거 한번 좀 들여다보죠. 제가 종합 선물 세트라고 했는데 3월 25일 날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핵심 내용인데 여기 한번 제가 풀어봤습니다. 간략하게. 자, 역세권 활성화,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해 주는 건데 역세권에는요.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그냥 간단하게 알아야 될 게 역세권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고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내용이죠.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라는 게 여러 가지 중에서 핵심만 얘기하면 얘는 어떤 종사형을 해줄 때 상업지역까지 지역을 바꿔줍니다. 근데 장기전세는 준주거가 맥스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이게 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요. 서울 지역에 아무 데나 할 수가 없어요. 역 근처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역세권 활성화는 지역 중심 지역. 우리 서울시 위계를 보면 3도심이 있고요. 7광역이 있죠. 12 지역 중심이 있고 53 지구 중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소한 지역 중심 이상 이런 되는 지역들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그런 지역이 153개 역이었습니다. 서울에. 근데 이거를 325개 역 전역으로 확대시킨다. 이제는 그런 거 관계없이 웬만한 역 근처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파격적인 얘기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요. 5년 동안 100곳을 지정한답니다. 앞으로 역세권 지역에 100곳을 지정을 한다고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역세권 지역에 점 하나 찍으라는 얘기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고요. 자, 장기전세주택이라는 게 있죠. 이건 활성화고요. 좀 설명드렸죠. 활성화하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장기전세에 대한 주택은 좀 전에 말씀드린 요대로 그대로 또 실행되는 한 가지가 또 반복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20m 간선도로 교차지 200m 기준 용적률 30% 상향. 더 중요한 거는 역사에서 350m 역세권을 500m까지 확대시킨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아주 이제 펼치기가 굉장히 좀 용이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승역인데요. 환승역에는 무려 용적률 1300%까지 지금 할 수 있게끔 발표가 났습니다. 1300%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하는 재개발, 뭐 모아타운, 뭐 신석통합계획 이런 것들이 250%에서 300% 사업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1300%라면요. 내가 이런 지역에 빌라 하나 갖고 있잖아요. 추가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습니다.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모든 데가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로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환승역에는요. 역세권 활성화 장기전세가 아닌 도심 복합 개발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드렸죠. 새로 나오는 도심 복합 개발로 인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주거 문화, 상업, 뭐 업무 시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고밀 개발이잖아요. 이런 고밀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환승역 지역은 1300%까지 용적률을 주는 이런 역세권 사업에 대한 발표가 나온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 또 보시게 되면 35m 간선도로변에는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역세권 사업을 또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뭐 대표적으로 강북 지역을 위한 얘기인데요. 35m라 그러면 뭐 통일로라든가 저 북쪽으로 해서 뭐 도봉로라든가 뭐 동일로 이런 지역들을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지역들이 지금 일반 상업지로 용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상업지로 용도 바꿔준다는 겁니다. 5년 동안 60곳 지정한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역세권 역할을 하는 지역들도 이런 혜택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들 정비사업은 정말 끝이 없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요. 이런 사업 막 용도 늘려주고 용적률 늘려주고 그러면 반은 기부 체납을 받았잖아요.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데 50%를 기여했던 거를 30%를 해준답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00%가 늘어났다. 그러면 100%씩 조합이 100%를 가져가고요. 100%는 공공기여를 받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30%를 줄여준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뭐 3위 60%고요. 여긴 140%. 조합원들이 140이고요. 늘어나는 용적률의 60%만 공공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엄청 높아지겠죠. 용적률도 높아지고요. 공공기여도 낮아지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건데 아무튼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이번 이틀 전에 3월 25일 날 발표된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사업,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또 도심 복합개발, 또 이런 뭐 역세권이 아닌 지역들 이런 것까지 합쳐서 이런 종합선물 같은 발표를 했다. 여러분들 정말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군다나서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뭐냐면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복합 개발 사업이지만 여기는 공공이 주도를 하는 겁니다. 21년도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을 했던 건데 사실상 좀 실패한 정책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많이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이거를 시즌2로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또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잘못된 거 좀 보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역세권만 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대표적인 게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중공업지, 저층주거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시즌2가 벌써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보유세, 세금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정비사업은 이렇게 막 대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지금 나온 겁니다. 신청이 지금 공모하고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뭐 5월 8일까지 공모해가지고 이런 또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뭐냐면 용적률 140%까지 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거 물론 공공이 주도를 하지만 공공이 다 참여하는 과거처럼 그런 게 아니고 공공과 같이 어떤 업무 협약을 통해서 조합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다. 아무튼 역세권 사업은 너무나 많은 지금 그 변화를 지금 갖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신통기획 모아타운이 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280여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는
더 확실하게 더 많은 곳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역세권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하고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신규 민간 도시 복합 개발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서울 중하급지나 경기 외곽이라든가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중상급지에 서울의 중급지나 상급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가 지금 정비사업 재개발인데 그중에서도 역세권 재개발하는 곳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그 뜻을 지금 바로 펼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망 역세권 지역에 점 하나 찝자 이게 오늘 강의의 포커스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세권 재개발과 관련해서 핵심만 좀 간략하게 전달해드렸지만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3월의 마지막 날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간략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에 대한 얘기, 지금 어느 지역 어떤 거를 해야 되나 제가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꼭 오셔서 좋은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1:1 상담 오셔도 제가 다 신청하시면 1:1 상담 해드릴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이거 유튜브로도 보고 계시고 하시잖아요. 저희 방송이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휴일에도 아무 때나 전화 예약이 됩니다. 예약하시면 화요일 날 세미나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꼭 참여해서 저하고 좋은 시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02-2638-3975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금요일 이 시간은 또 여러분과 함께 투자해볼 만한 유망 투자처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더원부동산연구소 최혜정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기사 접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주거비의 부담이 많이 늘고 있죠. 예, 이 월세의 비중이 내 소득의 36% 이상을 육박한다는 기사 접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의 36% 이상을 집주인한테 매달 지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러한 삶은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예, 그렇다면 해결 방법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내 집 마련, 주거 사다리를 활용하면 좋겠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있습니다. 예, 정비사업 지역, 유명 정비사업 지역에 빌라 투자하시면 매우 유리한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송성문 대표님의 이 정비사업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역세권 사업에 대한 많은 인센티브가 지금 주어지고 있죠. 이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에 점 하나 찍을 수 있는 좋은 기회 가져올 수 있는 역세권 재발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유망한 정비사업 지역 잠시 후에 2개의 지역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두 지역 분석해 볼 예정인데요. 얼마 전에 영등포구 노량진이 이제 국민평형이 26억의 분양가로 나온다라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영등포의 위상이 정말 달라지고 있는데 이 영등포에서도 아직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을 좀 계획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소개해 주시죠, 대표님. 예, 오늘 소개해드릴 곳 역세권 재개발, 예, 역세권 지역에 점 하나 딱 찍어 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가 역세권의 비싼 아파트로 변화될 수 있는 개발의 초기 시장, 바로 여기 주목하시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예, 여기에 입지 분석에 있어서 이 건역 생활권의 구분에 의하면은 바로 여기는 이 한강을 접하고 있는 이 서남권 안에서도 영등포구에 해당이 됩니다. 예, 세계의 핵심이 되는 3도심의 하나, 영등포구에 그 안에 역세권 지역의 유망 정비 사업 지역 오늘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예, 또 하나는 2040 서울 플랜에서 바라보고 있는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큰 발전 방향은 교육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신산업 기반을 혁신을 이룬다라고 했고 주거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는 노후 주거 지역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 지원도 강화해 준다고 했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단지인 지벨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투자 유망 정비 사업 지역에서 또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에 직주 근접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과 생활 편익 시설, 다양한 주택 유형의 공급까지도 한다고 이렇게 2040 서울 플랜에서도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정비사업 지역에 투자한다는 거 매우 유리한 부분이 많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서울시 중심지 체계에 있어서 이 3도심에 대해서 7광역 중심과 12지역 중심으로 도시 설계를 가져가고 있는데 바로 여기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국제금융 도심으로서의 발전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의도 영등포 간 상호 보완적 도심 기능 분담, 영등포 산업지역을 재생하고 정비해서 신산업 일자리 중심 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국제 수준의 매력적인 도심 환경, 서남권 생활문화 중심지의 조성에 대한 것도 발전 방향성 가져가니까 이렇게 주거지로서도 변화가 일어날 거고 일자리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곳 바로 여기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예, 지금 여기에 지역 호재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보면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정비 유망한 정비 사업 지역은 바로 여기 위치하는데 신안산선 대림 3거리역을 기점으로 20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기대할 수 있다. 지금은요 주민들이 여기에 개발에 대해서 지금 개발의 초기로 해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고 지금 용적률 상향에 대한 동의서를 지금 또 모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의 초기 시장 지금 들어가신다면 정말 소액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 지금이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예, 신안산선 개통은 2027년으로 해서 개통 앞두고 있고 이 그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 정도의 위치를 하는데 바로 아래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있죠. 지벨리 배후 주거지로 해서 여기에 배후 주거지로 자리를 잡는데 근로자만 해도 14만 명에 해당이 됩니다. 예, 직주 근접거리로 해서 자리 잡게 되고 무엇보다도 영등포구 전체적으로 87개의 정비 사업들이 지금 속도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개발에 의해서 영등포구의 위상 날로 높아진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예, 신안산선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 대림 3거리역에서 200m 거리에 있는데 여의도까지 내정거장 10분 거리에 있게 돼서 여기에 직장인 수요도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입지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지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입주 기업만 해도 15,000곳, 근로자만 해도 약 14만 명이 종사하고 있어서 상단의 여의도나 지벨리 그 중심 속의 주거지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는 비싼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지역 서남권 대개조 일환으로 공업지역 혁신 전략 가동한다고 해서 보도자료가 또 발표된 바 있습니다. 예, 신산업 중심의 복합 혁신 공간으로 대전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랬던 중공업 지역에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개발의 지금 현재 초기 시장 바로 지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지금이다. 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영등포구의 정비사업 동향에 대해서 기사가 하나 나와서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기사의 타이틀의 내용은 서울 영등포구 정비사업 가속화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영등포구의 주거 지형이 대규모 정비사업을 계기로 재편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탈바꿈하면서 주거와 업무와 문화기 등이 결합된 선악권 핵심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던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바로 이 지역 지금 현재까지는 서울 평균의 이 영등포구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63% 평균인데 여기는 63.8%를 상회를 하면서 이 지역 개발의 압력이 매우 높아서 이러한 공급 부족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정비 사업밖에는 없다라고 기사에서는 언급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또 하나 지금 앞으로 지방선거 앞두고 있죠. 이 정비 사업 지역에 대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간담회, 자문단, 행정 지원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바로 이 지역 정비 사업 투자하면 매우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 또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현재 오늘 소개해드린 유망 정비 사업 지역이 여기 있는데 주변으로 이렇게 정비 사업들이 발빠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역사 주변으로 역세권 사업들이 지금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신안산선이 개통되었을 때 대린 상거리역 기점으로 200m에 있는 저층 주거지 바로 여기 주목하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큰 사진을 보시면 위에는 여의도가 있고 신길 뉴타운 30평대 20억대 가격 가려 하는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이 국가산업단지도 또 하단에 위치하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유망 사업지 여기에 있고요. 바로 배후 주거지로 해서 개발이 됐을 때 좋은 입지를 가져가게 된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풍부한 수요층 가져가고 있는데 24개의 자치구 중에서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영등포구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많이 확보되어 있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 견인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위치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이 노후도 분석에 있어서 노후도 91% 가져가고 있고 기존 주택수 106호기 때문에 개발이 되었을 때 조합원 대비 세대수가 많아서 사업성도 높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무리해 드릴게요. 투자 포인트, 신안산선 대림 상거리형 역세권에 인접해 있어서 역세권 사업을 기대할 수가 있어서 매우 좋다. 그리고 노후도 91%라 개발의 압력이 높고 또 역세권의 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지금 개발의 초기 시장. 또한 소액으로 1억대 소액으로 미래가치 높은 아파트 20억대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부분. 그렇다면 가격적인 부분 말씀드리면은요, 이 시세는 4억대 초반 투룸, 임대가 2억 중반, 실투자금 1억대 중반입니다. 현장 많이 알아보시고 발품 팔아보시고요. 매물에 대해서 결정하실 때 연락 주세요. 제가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서남부권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을 시작으로 또 신길 뉴타운. 하지만 이미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이런 데에 진입하기는 조금 어렵다 하신다면 바로 그 밑에 있는 대림동 쪽으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드린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거나 그 외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맞춰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혜정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억부터 4억까지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자금에 맞춰서 어느 지역을 좀 선정해 봐야 하는지 그 지역 내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투자 지역 분석해보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이 지역은 투자처로도 그리고 실거주처로도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강동구 이야기를 나눠보죠. 바로 전해주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강동구 고덕동, 고덕 2-2구역입니다. 바로 여기가 개발이 되었을 때, 저층 주거지가 개발이 되었을 때 변화될 곳 바로 여기입니다. 변화 속에 우리는 투자의 수익을 크게 누릴 수 있죠. 바로 여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기사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사의 내용은 월세까지 씨말랐다. 서울 24개 구의 임대차 절벽이다라는 기사였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요 월세 매물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동대문구로 해서 거의 마이너스 43%, 42% 이렇게 이 월세까지도 이렇게 씨가 말라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세까지도
마이너스 57%, 51%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세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압박 정책으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물량이 임대 시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매수로 소화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흐름은 매매 수요가 임대 수요를 흡수한 결과로 풀이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36%를 돌파한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이 부분인데요. 예, 그렇다면은 결론 내드릴게요. 지금 전월세 공급 부족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전월세가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은 주거 수요 경쟁이 심화되고 이렇게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은요 주택 매매 가격은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예, 결국 전세 대출 규제와 공급 부족이 낳은 이 월세 소멸 현상은 결국 무주택 서민들을 높은 주거비 굴레에 가두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속에서 정비사업 지역의 빌라가 서민 주거 사다리를 복원할 유일한 돌파구라는 거 강조드리고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2-2구역 입지 여건 들어가 볼게요. 바로 이 건역 생활권 구분에 의하면은 바로 강남 4구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입지 가치 매우 좋은데요. 한강을 접하고 있는 바로 고덕동. 그 안에 고덕 2-2구역은 바로 지하철 9호선 2028년 개통 앞두고 있는데 이 역세권을 낀 단지로 해서 개발의 가능성. 지금 현재 개발의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가미 안 된 좋은 가격에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개통됐을 때는 20분 소요로 강남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 매우 좋아진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지역 가장 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 이 한강 라인 주택 공급량 확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6년간 총 19만 8천 호를 이곳에 집중한다, 공급을 집중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강동구 그 안에 고덕 2-2구역도 그 세타 안에 들기 때문에 입지 가치 매우 우수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여기는 또 역세권 개발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 6월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역세권 정비 사업에 대한 준주거 지역 종상향 기준을 또 정했는데 250m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또 제시한 바 있고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사업성 좋다는 역세권 사업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 바로 이 샘터공원역을 끼고 250m 안에 이 전체 구역계가 포함이 돼서 역세권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사업성 높다면은 동의해서 받기도 매우 유리하겠죠. 또한 빨라질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신속통합기획을 로 해서 개발의 밑그림 가져가기 매우 좋은 곳이 바로 여긴데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이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약 18년 걸리던 개발을 1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이런 밑그림 가져가는 여기 경쟁력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사례에 대해서는 양산지구나 신림지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좀 다른 아파트의 조감도하고는 좀 차별화되어 있죠. 신속통합기획으로 이렇게 개발을 했을 때 디자인을 이렇게 다채롭게 할 수 있고 계획과 시민을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또 더 유연한 도시계획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서 매우 가치 높은 부분도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입지에 있어서는 이렇게 한강이 여기 있죠. 내 주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한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가치 높고 이러한 부분은 그냥 가치만 높은 게 아니라 여기에 주거지역이 아파트로 변화됐을 때 비싼 아파트로 해서 개발의 완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고 바로 여기는 한강과 3만 8천 명의 일자리와 또 9호선 샘터공원역과 고덕 2-2구역이 완성됐을 때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체크해야 될 포인트 꼭 있어야 될 것들이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는 좋은 사업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좌측 우측으로 이런 개발 지역들이 있지만 바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을 바로 끼고 있어서 향후 아파트가 개발됐을 때 작게는 2, 3억, 많게는 5, 6억 이상의 프리미엄의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고덕 2-2구역을 다른 구역들보다도 더 주목하면 좋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교통의 혁신, 9호선, 세종포천 고속도로, GTX 디노선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이 완성됐을 때 많은 인구가, 많은 기업이 모여들어서 여기에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 매우 클 것이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고덕 비즈밸리가 있죠. 38,000명의 일자리, 9조 원의 경제적 창출을 가져오는 25개의 대기업 본사들이 이곳에 들어오고 보시면 바로 여기 맞은편에 9호선을 끼고 고덕 2-2 구역에 위치하니까 여기에 종사자들의 배후 주거지로 해서 입지 가치 매우 우수한 부분도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한강을 재정비한다는 강동 리버그린웨이의 개발도 있는데 D블럭에 해당되죠. 예, 고덕 생태 누빈길로 개발에 대한 그림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는 관광과 문화 먹거리 산업을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해 볼 수 있는 부분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바로 여기 조합원 800여 명, 계획 세대수 2,300세대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조감도는 계획 도면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예, 가격적인 부분 말씀드릴게요. 원룸은 5억 초반, 투룸은 5억 후반대입니다. 예, 전세로 활용 시 예상 투자금 3억 중후반대로 만나볼 수 있는 여기. 예, 발품 많이 팔아보시고요. 여기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연락 많이 주세요.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